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고 외국어 고등학교를 폐지하는 등 학제 개편을 둘러싼 거센 논란 끝에 35일 만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제 개편안 발표 열흘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9일 학제 개편안이 발표된 후 박 장관에게 학부모와 교육계, 정치권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고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의 사퇴는 윤 정부의 출범 이후 낙마한 첫 국무위원으로 교육부 장관 재임 기간 중 5번째로 짧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16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쓰임새 없는 국유재산을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유재산은 도로, 하천, 청사와 같은 공공용도의 행정재산이 600조 원으로 94%를 차지하고 그 이외 일반 재산이 41조 원으로 정부의 계획대로 국유재산을 발각하면 연 3조 원 이상의 재정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징계 대상자를 연구연가 대상자와 올해의 키스텝인으로 선정하고 이를 감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과기평 홈페이지 내 키스텝 개원 23주년 기념식 개최 부문에는 2021년 올해의 키스텝인 기념 촬영 사진과 수상 내용만 통째로 삭제된 상태입니다. 중국이 대만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을 명분 삼아 대만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뉴노멀을 설정해 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에 7일까지 군사훈련을 하기로 했지만 8일에도 해협 중간선과 영해 기준선을 넘나들며 해상 공중훈련을 지속했습니다. 정부가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을 6조 원 규모로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1%포인트에 달하는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전환이 가능하게 해 기업의 금리 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수시로 반환하지 않고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된 납부인 임대인 중 약 61%가 말소되지 않고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보증 사고의 경우 제재 근거 부족으로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젯밤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0대 여성 언니 A씨와 여동생 B씨, B씨의 10대 딸이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인근 주민에 따르면 언니 A씨는 발달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중부지방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침수, 범람, 고립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기상청은 산사태와 침수, 감전 등 사고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55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 전수조사보다 교통약자는 7%가 증가하고 국내 인구는 0.1%가 감소하며 인구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만 교통약자는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일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석양명소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찾아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상암에서 여의도, 용산, 노들섬, 반포, 뚝섬, 잠실까지 강남, 강북을 지그재그로 연결하는 일명 선셋 한강 라인에 세계인이 주목하는 석양명소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 서울아이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서울시는 교통 편의, 접근성, 균형 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해 최적의 장소를 선택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수상이 무대와 수변의 객석을 갖춘 수상 예술 무대, 문화가 있는 보행교까지 다채로운 석양조망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과 해외 관광객들을 사로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선, 노준영이었습니다.